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페인트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합한 책이고 제12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인데요. 선생님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느끼지만 부모님들이 읽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책 역시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그린 건데, 가족이란 어떤 것인지,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인지, 자식에게 또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오하게, 그렇지만 충분히 이해 가능하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인트라는 이 제목은 페어런츠 인터뷰를 여기 이 주인공들이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들, 선생님 주인공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에는 제누라는 친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남자, 17살 남자아이의 1인칭 시점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잠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자면, 줄거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건 아마 먼 미래인 것 같아요.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C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센터랑 네이션 칠드런이라는 말의 줄임 약자로, 그러니까 국가의 아이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이들을 케어를 한다는 거죠. 저출산이 너무 극명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그럼 아이를 낳아라, 우리가 대신 키워주겠다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책에서 그려진 이 NC센터는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하는 센터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사회 밖에서는 NC 출신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어요. 이 NC센터는 또 그리고 부모를 연결해 줍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에 입양되어서 그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부모를 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될 때까지 19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내가 나갈 때까지 부모를 그렇게 매칭이 안 되면 그냥 그 출신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또 딱지를 안고 사회에 나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누는 17살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나가야 될 날이.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로 나오고 생각이 많은 친구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부모가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친구, 여기 페인트라는 말은 페어런츠 인터뷰의 줄임말이라고 아까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즉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부모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 지금 현실의 세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모도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쟤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책은 사실 참 상당히 어려운 책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굉장히 많이 접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이제 제누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지원자를 만납니다. 그 하나와 헤오름이라는 부부인데, 그 하나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처음에 이 인터뷰를 오게 했을 때 자기 엄마를 떠올리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선택에 의해서 아기를 낳지 않았고, 이제 이렇게 큰 아이를 같이 키워서 살아보고 싶은데,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를 길러준 그 엄마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엄마는 나에게 온갖 거를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엄마의 꿈, 엄마의 대리만족이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그렇게
부모라는 존재가 굉장히 자식한테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선생님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 건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제누가 또 여기서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살의 나이에 새로운 부모를 만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누는 그 하나에게 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랑 같이 살 수 있겠냐고. 나는 이미 17살이고 17살이면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된 나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제 가정에서는 점점 부모와 자식이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시기에 이렇게 낯선 아이를 데리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가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는 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관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이 반드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만 하고 자식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 물론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어린 시절.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서 자식이 정말 독립된 인격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를 부모가 너무나 인식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큰 딸을 입양한 그 연예인 부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20살에 그 딸을 입양을 하면서 그 선생님 그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인터뷰 내용에서는 20살이 지나도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역할을 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선생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분명히 맞는 말이죠. 성인이 되었지만 분명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은 아마 그 역할을 잘 알고 해 나갈 거라는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 인격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만났잖아요. 부모의 어떤 기대,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어쩌면 그냥 일반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편견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 밑에서 평생 자란 그 가족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는 무조건 해줘야 되고 자식은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주인공 제누는 어떤 선택을 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납득이 또 되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놔두고 좁고 험한 길을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찾는 사람이 늘면 언젠가는 좁고 험한 길도 넓고 평평해질 것이다. 시작은 돌멩이 하나를 치우는 일일 것이다. 벌써 누군가는 돌멩이를 멀리 풀숲으로 던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뒤에 오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제누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자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돌을 하나 치우는 사람이 되기로. 작가의 말에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 자신이 바라는 아이로 만들려는 욕심보다 아이와의 시간을 즐기는 마음이 먼저다. 부모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되어가는 것이다. 아이를 가르치려 들지 말고 아이와 함께 놀고 즐기면 된다. 모든 관계라는 것이,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이가 그런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성장을 한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늘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고 어려운 책일 수도 있었지만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좋은 책을 읽게 되어서 상당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